안녕하세요. 에디 신영잡담이라고 합니다. 조금 복귀가 늦었죠. 자료 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이제 찍을 그 시간이랑 편집하는 시간이 조금 밀려 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그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내일 대선이죠. 원래 한 며칠 전에 만들어 놨는데 시간상 오늘 만들어서 이렇게 그때 만든 걸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합을 하죠. 그래서 이번 20대 대선을 결과를 그냥 뭔가 감으로 아니면 누구 정치인을 통해 여론조사를 통해 아는 것보다 어떤 분석을 통해 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동영상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가 얼마 전에 있었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율이 37%가 막 나왔다. 또 이제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영호남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 대선은 상대적으로 좀 깜깜이 대선이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 있었던 러시아와의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대적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죠.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 외교에 따른 이런 역학관계가 되게 복잡해진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친미 반미, 친중 반중, 친일 반일 막 이런 게 딱 고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고정이 돼 있지도 않고 이거를 딱 그렇게 정의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누가 이길지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주식을 볼 때 그 주가가 평균적인 레벨인지 되게 궁금할 때는 차트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볼만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던 게, 이게 우리나라 이제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인데 지금 제일 큰 게 보면 네이버고 그 다음이 구글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은, 그러면 네이버랑 구글이 그 자체적인 데이터, 이제 빅데이터 같은 걸 뽑아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비교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네이버가 구글을 구글의 그 데이터 뽑아서 쓰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첫 선택된 게 이제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한번 알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네이버에다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완성하려고 하면 뜨는 거란 말이죠. 여기 보면 뭐 우크라이나, 지지율, 게이트, 녹취록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뭐 지지율, 관련주, 기차, 와이프, 단일화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죠.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도 검색을 하면은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지율, 나이, 부인, 아들, 뭐 갤러리, 재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부인, 나이, 지지율, 자녀, 전부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게 결국 이제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데이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키워드.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비교할 때 두 분 다 이제 겹치는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검색을 했었을 때 키워드로 다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숫자가 비슷해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뽑은 게 지지율, 공약, 나이, 결혼, 뭐 부인, 이게 그 이재명 후보한테는 전부인으로 뜨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건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비교해도 된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뭐 자녀 같은 경우도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자녀,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렇게 해서 딱 비교가 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할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다른 단어를 할지라도 비슷한 성격 그리고 어느 정도 비교하는 검색량을 가지면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함께 묶어서 비교하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제가 그래서 선택한 거는 지지율과 공약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나이, 결혼, 부인, 뭐 자녀 이 단어들만으로는 뭔가 그 단어 자체가 지지도나 호감도를 나타내진 않죠.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소위 말하는 좀 중립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어떤 막 소위 말하는 감정이 실린 단어가 아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 단어를 겹쳐서 찾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단어를 일부러 하나하나로 비교를 한 게 단어가 한 개 이상 붙게 되면은 변수가 많아지죠. 변수가 많아지면 제가 이런 거 비교를 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아져요. 근데 저는 그거죠. 이제 단순하게 해서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변수는 없애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량도 되게 높게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그 호감도와 관심도를 되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지율과 공약이란 단어로 한번 비교를 해 보자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빅데이터에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결국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뭐 통계 같은 걸 분석을 할 때 이걸 구체화를 하고 또 여러 번 실험을 하고 적응하면서 이제 모두의 모델을 스스로 직접 짜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컴퓨터 앞에다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 처음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먹고 살라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이버 이런 데 취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저희같이 수학이 좀 애매한 사람들은 그냥 그 프로그램을 잘 사용해서 의미 있는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하면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못한다고 내가 빅데이터를 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꺼내면 그거 자체로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지율이라는 단어를 먼저 비교하기로 했고요. 구글 트렌드에서 먼저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윤석열 지지율, 빨간색이 이재명 지지율인데 제가 이 날짜를 1 일, 7일 뭐 3 개월, 9 개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를 나눠 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주식 차트가 처음에 보면은 잘 모른단 말이죠.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 차트를 보면은 잘 모르는데 그거를 멀리 예 줌 아웃해서 보면 볼수록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죠. 그런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지지율 같은 경우도 1 일, 1 주일, 30 일, 90 일, 1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서 단기 추세에서는 이제 얘네 둘이 진짜 비교를 할 수 있는 키워드인가에 대한 적합성을 따지고 그걸 바탕으로 장기 추세로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결과를 한번 도출해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일이고요. 지금 보면 비슷하죠? 약간 1 일짜리여서 그런가 검색량이 조금 더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차트 보듯이 하면 된다. 차이점은 이거 이제 거래량밖에 안 나오죠. 소위 말하는 검색의 량만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기 데이터, 즉 단기 차트에선 두 개의 키워드가 진짜 비교할 수 있는 연관되어 있는가, correlated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단기 데이터 흐름에서 비슷한 수준의 검색량으로 엎치락뒤치락 하죠.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 서로 비교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사용한 차트가 실제 여론을 담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게 1일 그리고 검색 같은 경우는 이미지 검색을 안 했던 이유는 이미지 검색은 뭐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나 또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 쓰지만 이게
뭔가 딱 지지도를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뉴스 검색 같은 경우는 언론사 평향이라는 게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적합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구글 쇼핑은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 검색은 이제 지지 계층에 따라서 약간 선호하는 플랫폼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40 민주당 지지 세력은 팟캐스트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뭐 60대 이상 노인 세대는 유튜브에 조금 더 의존을 하고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데, 유튜브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특정 계층의 검색 결과만을 반영해 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빼버렸다. 그래서 이제 웹 검색으로 진행을 했고요. 7일쯤 보면은 이게 옆에 보면 검색량인데 윤석열 후보가 앞서기 시작을 해요. 그 검색량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를 뭐 특정 날짜에 윤석열 후보가 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검색량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를 하고 있죠. 파란색이 윤석열 후보, 윤석열 지지율입니다. 30일, 30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이제 검색량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정말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90일로 가면은 다시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냥 변하지 않는 건 윤석열 후보가 계속 윤석열 지지율이라는 키워드가 이재명 지지율 키워드보다 압도를 하고 있다. 밀린 적이 없었다 거의. 12개월로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합쳐진 기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기간들이냐면 그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 이제 잡음이 있었던 그 시기에 이렇게 합쳐지다가 다시 이제 단일 통합을 잘하고 움직이니까 이렇게 다시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살짝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색량이 높다는 관심도가 높다는 뜻이고 절대적인 관심도가 높다는 거는 열성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윤석열 지지율에 대한 그 검색 추세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곧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는 지지율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공약에 대한 키워드도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공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7일로 보면은 얘는 이제 그 7일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잘 붙어 있는 모습이 나와서 7일 데이터를 썼고요. 7일 데이터를 보면은 잘 붙어 있죠. 윤석열 후보가 살짝 더 앞서 있긴 한데,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된다. 네, 헷갈리실 수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파란색이 윤석열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네요. 네, 아까도 이게 1일차 데이터인데 1일차 데이터도 잘 붙어 있죠. 2일차도 7일도 잘 붙어 있고요. 그리고 30일로 가면은 조금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긴 하고, 이렇게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조금 윤석열 공약에 대한 그게 조금 더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뭐 보시다시피 막 아까 윤석열 지지율 키워드에 비해서는 그렇게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은 90일짜리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긴 한데, 이게 그 아까 윤석열 지지율에 대한 그런 윤석열 후보의 되게 압도적인 우위를 뒤집을 만큼 크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개월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12개월 평균에서 밀리게 되는 건 이제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공약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의 그 완전한 통합 이후에 그게 되게 구체화가 된단 말이죠. 그 시기가 이제 보통 한 이 시기 이후로 보이는데, 이 시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 공약으로 계속 밀려왔다. 그러다 이준석 당대표가 딱 들어오면서 그 공약에 대한 부분이 채워지면서
이제 점점점점 벌어지는 추세에서 딱 붙어서 가기 시작을 했죠. 이재명 후보와.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보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이제 이재명 공약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우세하지만, 아, 맞다.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었죠.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1일과 7일 사이의 결과값은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 공약이라는 키워드가 이재명 공약보다 조금 더 앞서 있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공약 같은 경우는 색채가 없는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색채가 없다는 건 어떤 편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에.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서 쳐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관심도에 더 가깝다. 그냥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허경영 공약, 뭐 심상정 공약,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이란 단어는 좀 약간 좀 수동적인 관심도에 조금 더 가깝다는 소견이고, 지지율 같은 경우는 색채가 있는 키워드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좀 더 능동적인 키워드라고 봤는데, 왜 그러냐면 지지율은 결국 누가 이기고 있고 지고 있냐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 대한 검색 결과량이 결국 우호도와 해당 후보에 대한 우호도와 호감도에 가깝지 않겠냐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약은 이기고 지는 개념이 아니지만 지지율은 이기고 지는 개념이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지율이란 단어가 조금 더 그 여론이나 이런 민심을 조금 더 잘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게 그 지역별로 수치가 뜨는데 수도권에서 거의 65%가 나왔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지지율에 대한 키워드가. 근데 이제 뭐 이게 전국 단위로 하면은 조금 보정을 했었을 때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거의 60%대 근접한 수치로 득표를 얻고 당선되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과값을 보면서 지역별로. 그래서 색깔이 다르게 떠가지고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파란색이 윤석열 후보, 윤석열 지지율에 대한 지역별 결과고, 빨간색이 이재명 지지율에 대한 그 지역별 결과인데, 뭐 높은 곳은 좀 예상할 수 있는 곳이죠. 경상북도, 충청북도. 여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충청 대망론이라고 해서 이제 충청도에서 처음 나오는 대통령, 뭐 이런 이미 이런 그 큰 흐름 같은 걸 안고 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의 파평윤씨 집성촌이 충청북도에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번에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가 되게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경상남도 이제 부산 BK도 마찬가지였고 대구 TK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제가 되게 특이한 걸 봤는데, 뭐 충남이야, 강원도, 경기도, 서울 지금 뭐 이 지점 정도가 그 50% 라인인데 전부 윤석열 후보가 60% 이상 우세하죠, 이재명 후보보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이 진짜 윤석열 후보가 60% 가까이 득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내렸는데, 되게 특이한 게 제주도가 수도권보다 더 윤석열 후보를 많이 민 걸로 나왔어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경상도야 국민의힘 전통 지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단 말이에요. 충청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충청 대망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청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항상 한 55%, 적게 먹으면 45%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극단으로 기운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중심을 잡는 투표지였는데, 이번에도 뭐 언제나 그랬듯이 윤석열 후보 쪽이 좀 더 기울었지만 엄청 기운 모습이 아닌 한 56%, 57% 정도로 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이했던 게 제주도에서 굉장히 큰 선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원희룡 전 지사의 힘이 매우 컸다. 거의 한 90% 정도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고 하면은, 제주도는 4.3 사건이나 다른 근현대사, 그리고 뭐 조선시대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한반도 육지로부터 차별받아왔던 역사가 굉장히 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분들이 이제 육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제주도의 특징이 뭐냐면 중앙정계,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상관없이 제주도 사람이고 제주도의 그 약간 분위기를 아는데 권력에 제일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인물은 뭐 이준석 당대표가 있겠고 안철수도 있고 또 원희룡 전 지사가 있죠. 이번에 그 쇼츠 공약 같은 걸 하면서 뭐 귤스톤 해서 이제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출신이니까 제주 감귤에다가 준석 해서 스톤 해가지고 합쳐서 뭐 귤스톤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 그 유튜브 홍보를 통해서 친밀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그 대중을 향한 소통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올라갔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게 제주도 사람들한테 이제 윤석열이 돼야 제주도의 목소리가 원희룡을 통해 중앙정계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해서 제주도가 수도권보다도 윤석열 지지율이 더 높은 되게 이제 약간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당 쪽에 딱히 제주도랑 가까운 사람이 없죠. 제주도 출신 정치인도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원희룡 지사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지지율이 진짜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제주도에서의 윤석열 후보